네, 안녕하십니까. 我是金雄仔. 네, 9주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서 꼭 알아야 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 논술의 관계. 논리, 이치에 맞게 논한다는 거죠. 논술, 논리적인 서술, 글쓰기죠. 논리적인 글쓰기. 이치에 맞게 논하는 것과 논리적인 글쓰기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두 번째, 토론, 디베이트가 있는 찬반이 오가는 토론과 논술, 논리적인 글쓰기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세 번째, 그렇다면 토론의 방법은 무엇이며 토론 활성화를 위한 질문법,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간에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page. 자, 첫 번째, 논리와 논술의 관계입니다. 논술이란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글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겠죠. 논술.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 논술을 잘 하려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결론이 되겠죠. 이렇게 합시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우리 논증의 전제가 되는 글로 잘 구성을 해야 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제시해야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자신의 주장만을 감정에 휘둘려서 자신의 결론, 주장만을 내세우면 그런 말이나 글은 타인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분열, 갈등을 더 초래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매끄럽게 잘 읽히는 글, 논술은 논리적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가 잘 연결되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제시하며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치에 맞는 논함, 논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 A라는 글을 쓰다가 갑자기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A 문장. 갑자기 C라는 문장이 나오면 왜 이 문장이 나오는 거지? 왜 갑자기 출現하는 거지?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중간에 B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A는 이렇고 B는 이렇기 때문에 C여야 한다. 합당하죠. 자, 이번에는 토론과 논술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두 사람 이상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이다.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다. 논술은 반면에 혼자 글 쓰죠. 물론 논술도 두 명, 세 명이 나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나누어서 작성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의 글은 개인이 혼자 작성해서 제출하죠. 자, 그리고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한 후에 어떠한 사형 폐지 혹은 안락사, 우리 예전에 참 논쟁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 대한 찬반이 한참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한 후 자신의 근거를 잘 제시하면서 주장을 내세우죠. 각자가 논술을 하면 더 수월해진다. 따라서 이 둘 관계는 공생관계죠. 함께 가야 됩니다. 토론은 논술을 하는데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논술을 잘 하려면 우선 여러 사람들과 많은 토의와 토론을, 디베이트를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사색을 하면서 혼자 논술을, 글쓰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Next page.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토론과 논술 연계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한 후에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내 글은 이렇게 써보겠다.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연계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방법이 탐구지 활동입니다. 탐구지가 뭐냐?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파란색 좋아요. 신문 기사나 고전 내용 등을 예시문,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군요. 예시문으로 활용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시한 거. 이게 키워드죠. 질문을 제시한 거.
가령 신문 사설 어떤 신문의 한 면을 읽고 함께 읽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글의 이 사설의 이 신문 내용의 요지는 무엇인가? 가장 결론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럼 그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세운 근거, 논증의 전제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 이 사설 내용 중에 A, 뭐 땡땡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의적으로 애매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의적으로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상 의미로 해석되는 있지는 않은가? 혹시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련성이 오류는 있는가? 등등 질문을 제시한 목록, 바로 탐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탐구지를 토대로 해서 논술 연계로 확장시키면 합리적인 사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자, 두 번째, 토론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죠. 일단은 두 사람 이상 있으면 A, B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나는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가만히 들으시면서 당신의 근거로 들은 그러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효과가 있는가, 실효적인가, 의미가 있는 말인가 반박을 하죠. 반박도 어때요? 감정에 휩쓸려서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박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은 다시 그 반박에 대해서 디펜스를 해야죠.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는 것이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다시 하고 방어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주장, 반박, 방어, 주장, 반박, 방어 계속 되풀이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토론이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질문법이 있느냐? 첫 번째, 첫째, 네, 의견 이끌어내기. 도중에 어떠한 문제 사용제도 폐지 계속 해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만 계속 독점적으로 얘기하더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누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끌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을 명료하기. 중원부원 많은 얘기를 하면 핵심이 캐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좀 더 짧게, 쉽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의견을 명료화, 밝고 똑똑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모든별로 토론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를 맡은 자장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듣고 난 후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혹은 이해가 방청객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든지 명료하는 적어야겠다. 세 번째는 말의 요점을 분명히 하기가 필요하겠다. 앞서 역시 중원부원 많은 얘기를 하고 나면 캐치가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떤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요점을 보다 명료화해 달라. 네 번째는 일관성 유지하기. A는 A다라고 계속 얘기하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상대방의 반박에 이렇게 너무 설득을 당한 거죠. A를 B로 고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유지가 안 된 거죠. 다른 시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의미로 말해야 된다. 내 주장에 대한 확고하게 그러려면 일관성 유지하려면 어때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다섯 번째, 용어 정의 내리기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개념이 이런 겁니까? 개념을 엄표한 것이 용어라 그랬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해야 됩니다. 특히 사회적인 혼란, 분란, 의사소통의 부재,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거, 이 개념, 엄표한 용어의 정의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했던 다의적인 의미, 애매성이지요. 이런 오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단어는, 그 용어는 이러한 의미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인데 맞습니까? 라고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용어의 정의를 잘못 해석하면 당연히 실컷 얘기하고 어떻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니. 가령 앞서서 제시했던 것, 꼬리가 길면 잡힌다. 한 친구는 동물에 비유해서 주어를 설명하지 않고 꼬리가 길면 잡히죠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다람쥐라는 꼬리를 생각하고. 그런데 다른 친구는 아하, 이 범행인가 보다. 꼬리가 길어서 어떤 증거 단서가 잡혀서 범죄 행위 잡혔나 보다 생각하면서 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럼 서로 용어의 정의가 달라서 어떻습니까? 해석이 달라서 결론이 안 나겠죠. 자, 6번째, 주장의 전제 드러내어 검토하기. 전제, 대전제, 소전제로도 나누기도 하는데요. 앞선 명제입니다. 내 주장에 대한 명제가 참이고 거짓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근거로 제시하는 거, 근거로 제시하는 문장들 전제라고 그럽니다. 가령 사람은 죽는다. 철수도 사람이다. 따라서 철수도 죽는다. 이때 철수가 죽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 앞선 전제, 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철수도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드러냈죠. 자, 이 검토해 봅시다. 흉악범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억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전제는 뭘까요?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는 거 주장일 거고, 전제로 까는 거는, 근거가 되는 거는 흉악범죄입니다. 자, 근데 앞선 전제, 이 흉악범죄 억제해야 한다는 전제가 맞을까요? 어떤 사람 보기에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억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중구난방이 될 것입니다. 기준이 모호하죠. 모호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적인 데이터 통계를 제시했더니 사형제도가 없어도 흉악범죄가 줄어든 수치는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면 이 말은 이 사람의 주장은 거짓이죠. 그래서 그 주장의 전제가 무엇인지, 이 근거가 맞는 말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주장의 근거가 맞는 말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 소리고요. 7번째, 주장의 논리적 귀결 검토하기. 즉 결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 사람 차별하면 안 돼. 그랬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아니야, 성진시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몰리는 경우 오디에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능력껏 어느 정도 차별이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부당한 차별이 안 된다 식으로 말을 해야지, 사람 차별을 안 된다는 것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차별이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즉 결론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명확한 말이 필요하다. 8번째, 오류 지적하기. 우리 앞서서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간에, 친구들 간에 현장에서 많이 범하는 오류가 논점 일탈이 오릅니다. 즉 교사나 원장님, 다른 선임 교사들은 A라는 것을 물었는데 A라고 물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원, 구원 이 말 저 말 했다가, 그래서 논점이, 핵심이 일탈되었다는 거죠. 그거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엇을 묻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하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9번째, 이유 제시 요구하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항상 합리적인 이유 제시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토론할 때 상대방의 주장만 있지 확실하게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재차 물어야겠습니다. 자, 10번째, 대안을 생각하고 검토해 보게 하기.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서로 질문하면서 어떤 다른 대안 방법도, A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A, B, C, D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선택했을 때의 문제점, 효과, 긍정적인 의미 다 따져보시고 가장 교육적인 의미라든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김성재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